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434강이고요. 45강에서 배운 콩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와 신규로 배우는 얻다 회계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두자는 우리가 45강에서 배웠고요. 바로 앞에 강에서도 풍성하다 풍이나 몸체자를 설명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에 강에서는 이거를 테이블로 묘사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는 콩의 모양인데요. 한글에서 보면 한글에서 이 묘자와 똑같습니다. 아랫부분은 이렇게 묘자와 똑같고요. 그리고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획순을 하나 더 그은 형태입니다. 뜻은 콩을 의미하는 글자로 사용이 됩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싸우다 투,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부엌주의입니다. 자, 싸우다 투. 사람이 싸우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문자와 비슷한 글자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일단 앞에서 문자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띄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문문자였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문자가 아니라 임금왕자의 형태를 띄고 있는 두 개에다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안쪽에 이렇게 마디촌자가 보입니다. 자, 이런 모양은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한 명이고요. 이게 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뭐 했다? 손을 맞잡았다. 자, 글자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두 사람이 서로 붙잡은 모양.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콩두자는 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콩두. 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뭐가 되었다? 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에 대한 해석은 모두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뭐한다?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나 투쟁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아마도 마디촌자를 응용을 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쪽에 이렇게 있는 모양을 가져왔고요. 여기 컴마 하나와 나머지를 전체를 컴마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문에서 자체적으로는 이 글자를 말두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두자의 의미보다는 이 마디촌의 모양을 가져온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되고, 마침 또 말두자의 음이 또 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모저모 따져보고 이런 모양을 간체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부엌주의입니다. 자, 콩두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주로 바뀌었다. 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음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부엌은 우리가 집에서 칼을 들고 요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보면 굴바위엄. 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굴바위엄, 집엄 또는 집면 세 가지가 다 집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굴바위엄과 마디촌이 만나서 집에서 무엇을 손으로 잡았다? 칼을 손으로 잡고 요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부엌, 주방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싸우다 투, 부엌 주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북고입니다. 자, 북고. 이 글자 안에 보면 콩두자의 모양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콩두자에서 이 묘자 부분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콩두자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이 묘자를 쓰고 그 아래쪽에 위쪽에 이렇게 먼 선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선이 없죠. 자,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생긴 북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의 다리. 자, 그리고 이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북을 두드리는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 몸통, 다리를 이렇게 그리고 손을 내민 모양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을 두드리기 위한 막대기. 그래서 여기 북을 이렇게 두드린다. 자, 이 막대기는 여기에 선비사자로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탱하다 지자가 있는데요. 지탱하다 지자는 우리가 69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다. 아래쪽에 보면 오른손 또우가 있고 위에는 열십자가 있죠. 열십자는 막대기고 막대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이 글자와 똑같이 일치를 시켜보면, 자, 지탱하다 지자. 그림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글자를 외울 때는 이 그림을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북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신문고, 청와대 신문고. 옛날에 임금님이 있던 시절에도 억울한 것이 있었을 때는 두드리는 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북고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로 배우는 어따 휴게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따 휴게 어원은 사냥개를 풀어서 풀숲에 있는 새를 잡다. 자,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서 새를 잡는 사냥꾼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냥꾼이 활을 쏘거나 총을 쏘면 사냥개가 가서 물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일단 새와 사냥개가 있어야 되겠죠. 글자 안에 보면 이렇게 새추자 보입니다. 새추자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언급드렸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사냥개가 보입니다. 새가 일단 다치면 어디에 숨느냐? 풀숲에 숨습니다. 그래서 풀초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가 잡아서 사냥꾼한테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오른손 또 사냥꾼의 손에 갖다 준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이 다 되었죠. 풀어놓은 사냥개가 풀숲을 헤쳐서 새를 잡았다. 그러면 사냥꾼은 그 새가 어떻게 된다? 얻어진다. 자기 손에 새가 얻어진다. 그래서 얻다 획입니다. 자, 여기 있는 획순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체는 풀초자는 그대로 왔고요. 새추는 어디로, 새추와 오른손 또우는 어디로 갔고요. 안쪽에는 사냥개 2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냥개 1마리, 2마리. 자, 이거는 많이 써보기도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거두다 확,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보호하다 호입니다. 자, 얻다 획이라고 했는데요. 이 획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확으로 바뀌었다. 자, 획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봤더니 이 왼쪽에만 뭐가 하나 안 들어갔죠? 자, 개견자가 이쪽에 들어가야 할 개견자가 안 들어갔고요. 그 자리에 지금 벼화가 들어있습니다. 자, 벼화자는 우리가 41강에서 배웠었고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벼화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벼를 수확한다는 의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거두다 확. 자, 그런데 간체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얻다 획자의 간체와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간체라는 건 중국 사람들이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간체 모양으로 거두다 확이라는, 거둔다는 의미로도 쓰고 얻다라는 의미로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번체는 2가지가 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호하다 호입니다. 자, 보호한다. 호자. 자, 얻다 획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뭐가 되었다? 호가 되었다. 자, 음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왼쪽에 말언이라는 부분에서 보호한다. 자, 말로 보호한다. 말로 보호한다. 변호사. 변호사 할 때 호자. 그 다음에 보호자. 보호할 때 호자. 자, 말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도 잘 생각해보면 손수자와 집 호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손을 번쩍 들어서 내 얼굴을 막지요.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안전하게 잘게 나를 보호해주는 건 집이다. 아, 손으로도 보호하고 집이 나를 보호해주고. 자, 간체자를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두다 확, 보호하다 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4강에서 콩두와 얻다 획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